역발상으로 해 뜨는 서산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해 지는 서산을 말만 바꾼다고 그게 해가 지는 곳이 해가 뜨는 곳이 되나? 이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일단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지 않다면 의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고 말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이한 잘 사는 도시, 뭐 행복한 어디, 뭐 등등 여러 가지 구호가 다 있는데 도시라든가 그 지명, 서산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뭐 파주 다 좋습니다. 이런 지명 특정한 고유명사를 빼고서 나머지 무슨 시민과 무슨 도시 이건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행복한 도시, 뭐 행복한 시민 뭐 이런 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해 뜨는 서산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해가 지는 게 맞긴 맞죠. 서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 중국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쪽인가요? 우리가 중국에서 바라볼 때는 중국 쪽에서 바라볼 때 우리 서산은 가장 가까운 동쪽이죠. 강릉, 울릉, 묵호, 독도, 울릉도 이쪽보다도 더 가까운 동쪽입니다. 방위적으로 볼 때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이죠.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서산은 해가 지기도 하지만 해가 뜨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럼 기왕이면 해가 뜬다는 이미지가 더 좋지 않습니까? 상승하고 도약하고 뭔가 발전하고 이런 이미지. 여러분들 1월 1일 되면 내년 2024년 1월 1일 되면 또 해돋이 보라고 막 하시고 할 텐데 365일 뜨는 해를 왜 꼭 그날 그것도 보려고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한데 결국 해가 뜬다는 이미지는 새로움을 주고 미래를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산이 해가 진다는 이미지보다는 해가 뜬다는 이미지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서산이 바꿨고 더 중요한 것은 해가 뜨는 모습처럼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융성하고 나아지고 좋아지는 그러한 서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해가 뜬다는 이미지를 가져야 어떤 돈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 가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해가 지는 곳이라는 이미지, 고즈넉한 시골, 어리굴젓, 바다 그냥 그런 생각만 드는 곳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이미지와 선입견, 고정관념부터 깨는 것으로부터 발전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 뜨는 서산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 해 뜨는 서산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 서산인데 이 서자가 상서로울 서자라는 거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서산에 대한 이 글자에 대해서 한번 파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상서로울 서자는 복되고 길하고 좋다. 최고 좋은 글자예요. 이 글자, 이 성명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분들은 이름에다가 이 상서로울 서자를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다는 말씀도 해요. 너무 좋은 자이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너무 좋은 자를 이름자에다가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글자를 쓴 거와 같은 이치예요. 그 정도로 이 상서로울 서자가 굉장히 좋은 글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맞는 정보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서로울 서자를 지명에 쓰는 곳은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 두 군데 우리 서산과 서울에 서초가 있어요. 서초동은 풀초 앞에 상서로울 서자가 있죠. 우리는 맷산자 앞에 상서로울 서자가 있어요. 비교가 가능이 되죠. 해 뜨는 서산은 2016년 2월 27일 날 서산시 조례로 공포가 돼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2016년 4월 4일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기초지자체의 각종 슬로건 중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했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은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우리의 비전이 바로 해 뜨는 서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거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이 그림하고 글씨하고 매칭이 잘 돼 있어요. 이건 해를 표현합니다. 해가 있죠. 이건 뜨는 상승기호 이렇게 돼 있죠. 뜨는. 그리고 서산할 때 시읒 산 모양의 산. 그림과 글자가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해 뜨는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국어문법적으로 쓴다면 저렇게 쓰면 틀려요. 해, 한 칸
서산 띄고 뜨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고유의 우리가 단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문법과 상관없이 붙여서 그냥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 뜨는 서산이라고 쓸 때는 저렇게 쓰면 어법상 틀리는 것이고, 우리 해 뜨는 서산에 대한 저런 걸 쓸 때는 우리 고유의 특허를 다 내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상서로울 서자를 저기다 표현을 했어요. 그림 속에. 상서롭다는 복대국이라고 좋다라는 거죠. 저걸 세 본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유니트가 몇 개로 보이나요? 7개죠? 하나, 둘, 셋, 넷, 7개입니다. 럭키 세븐 상서로울 서자를 7개로 나눴어요. 7자가 들어갔습니다. 저 색상을 몇 개나 될까요? 얼른 세보세요. 7개? 7자를 굳이 2번 들 필요 없겠죠. 네. 색상은 8개입니다. 요 맨 위에 2개가 같은 색상이에요. 위에 2개. 그러면 8개 색상이 나오죠? 팔색조 서산. 팔색조와 같이 변화무쌍한 그런 그 발전이 일어나는 서산을 만들겠다. 팔색조 서산. 8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요. 잘 보면 또 우리는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세 번째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죠. 쌀 생산량도 전국 세 번째나 되고, 바다도 가지고 있어요. 31개 국가 항만 중에서 6대 항만에 해당하는 서산 대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공군 비행장도 가지고 있잖아요. 2028년에 되면 서산 민항이 될 텐데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육해공을 여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녹색이니까 육이 되겠죠. 바다가 되겠죠. 해. 그 다음에 공은 하늘, 태양이니까 또 붉은색. 육해공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서 잘 보면 약간 이질적인 색깔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자주색, 보라색, 꼭대기. 저것을 행정에서 색상으로 표현할 때 기업, 산업 할 때는 저런 색깔을 써요. 보라색, 저런 색깔로. 그래서 서산을 기업도시, 산업도시,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걸 살기 좋은 부자 동네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어서 제일 꼭대기에다가 보라색을 위치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사람 인자가 보이나요? 사람 인자 보이죠? 시민 중심의 서산을 만들겠다.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죠. 사람 인자가. 영문자 S자가 보이나요? 영문자 S자.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면 S자 아닌가요? 네, 글로벌 서산. 영어로 쓸 때 S 들어가죠? 글로벌 서산. 무모한 개구리 서산이 아니라 세계 속에 세계를 뻗어나가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글로벌 표현은 S자가 그렇게 됐어요. 색상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딱딱 끊어지지 않았죠. 그라데이션화로 쭉 이어져 나갔죠. 지금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서로가 협치, 협업,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고 통합이 되죠. 어우러져야죠. 그래서 색상들이 전부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묻어가고 있죠. 딱딱 끊어지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색상들이 이 녹색과 파란색이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어깨동무하듯이. 그래서 그런 또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또 더군다나 역동적으로 우리 서산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또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서산에 대산항이 있다고 그랬죠. 파도가 보이나요? 파도가 보이나요? 제가 이쪽에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죠? 파도 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 파도가 부서지고 있어요. 서산 대산항을 또 표현하는 거예요. 역동성이 보이죠? 이해 가시죠? 네. 영어 단어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CA가 보이나요? CA. 크리에이티브 액티브. 지금은 창의적인 시대, 창조적인 시대예요. 창의적인 머리를 써서 액티브하게 역동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산이 화려와 같이 살아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저 해뜨는 서산에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좀 이해 가시죠? 이제 해뜨는 서산이 왜 해뜨는 서산인가 좀 아시나요? 이 정도 나오면 박수를 한번 쳐도 됩니다. 가고 그 다음에 이 어조사 이자를 여기로 가고 이 메시한자 2개를 갖다 붙이면 저렇게 나오죠? 왕이 나오는 곳. 이 서산은 왕이 나오는 곳이에요.
사람만 왕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볼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왕이다, 으뜸이다, 최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가 우리 서산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산은 기후도 좋죠, 땅도 좋죠.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이 전부 다 특자를 붙여도 손색이 없는 좋은 농특산물 나오잖아요. 육종마늘, 생강, 달래 뭐 등등 뭐 모든 여기 또 고국에서 오신 분들 알타리고 등등 어디 무엇을 다 얘기해도 팔공산 감자도 그렇고 이 땅에서 나는 게 전부 으뜸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전에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에 10억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2028년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크루즈선 소식 들으셨죠? 내년 5월 달에 5월 8일 정도로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서산 대산항에 국제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바로 우리 서산 대산항에서 일본 대만 거쳐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6박 7일 정도의 일정으로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딴 데 멀리 가시지 않고 바로 우리 지역에서 세계적인 국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코스타 세레나오라고 하는 초호화 국제 크루즈선인데 3,780명이 타는 배예요. 배 길이만 290m예요. 승무원들 숫자만 1,200명 정도가 되니까 어림잡아 짐작이 가시죠? 예, 내년에 첫 취항하는 국제 크루즈선 여러분들 타야 되겠어요? 안 타야 되겠어요? 안 타는 분들은 뭐 더 좋은 데 가서 타시고 지금부터 개모임 하세요. 뭐 큰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한 뉴스예요. 우리 지역이 국제적인 도시라는 것은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2020년 11월 달에 해미 성지가 국제 성지로 된 건 아시죠? 국제 성지로 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국제 도시가 됐고 우리는 국제 시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다시 한번 더 확실한 방점을 찍는 게 뭐냐? 국제 크루즈를 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죠. 왜? 31개 국가 항만 중에 6군데밖에 못 들어가니까 수심도 깊어야 되고, 2016년도에 국제 여객 터미널이 다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배만 못 뛰고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저렇게 해놓고 배도 못 뛰느냐 뭐 이렇게 질타도 했지만 미래를 보지 않고 하는 소리였었어요. 그때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국제 크루즈선 저거 내년에 못 가죠. CIQ 이런 거 통관이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돼서 들어오자마자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몇 톤 어느 정도까지 큰 배가 들을 수 있는가 다 미리 조사하고 관련 회사에다가 우리가 연락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답사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사가 된 거예요. 3월 8일날 롯데관광개발 백현 사장님이 시장실에 와서 저랑 깊이 있게 얘기 나누고 6월 1일날 제가 롯데관광개발 본사에 가서 직접 협약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구상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돼가고 있죠? 가로등만 해양정원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한 1,577억 들여서 조성하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이런 거 자연 이런 경관 생태적인 곳에 예비 타당성 조사 수치로 이게 나온다는 게 쉽지 않죠. 국가적인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타로 출발했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제 태안에서 우리 15개 시장 군수들 회의가 있었어요. 2달 만에 한 번씩 하는.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공동 건의문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자필로 또 간단한 호소를 하는 내용을 써서 담아서 오늘 대통령실, 국회 등등 관계 기관에 전달을 하는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성공시키도록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뭔가 시민들한테 속이면서 일시에 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드러내놓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명경지수와 같은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먹구구시고 독선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독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죠. 어떻게 놔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애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감시의 처리가 있는데 독선적으로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깨끗한 행정을 하겠다. 이건 어디냐면 우리 서산의 자랑스러운 용비지.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뭐 사진 찍는 명소가 용비지 아닙니까? 목장 안에 있는 무양의 좀 데칼코바니처럼 되는 이렇게 투명하게 행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레는 뭐냐? 레이아웃의 약자. 레이아웃은 뭐냐면 밑그림을 잘 그리겠다. 기초를 잘 닦겠다. 시장이 돼가지고 금세 무슨 뭐 그럴듯한 성과를 낸 것처럼 하기 위한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꼭 필요한 그런 기초를 닦고 기반을 닦는 그런 일에 충실히 기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간산업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길 뚫고 바닷길, 철길, 이런 기차인가요? 뭔가요? KTX인가 뭐 그런 것도 그려놓은 이유가 다 그런 거죠. 하늘길, 저 비행기 날아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반, 기초, 레이아웃, 왕구를 잘 짜는 미래 그림을 마스터 플랜을 잘 짜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후임이 이제 그걸 갖다 설치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 시장은 붓을 든 화가예요. 그럼 그 붓을 든 화가가 수채화를 그릴 것인지 정물화를 그릴 것인지 유화를 그릴 것인지 그 화가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밑그림을 잘 그려보면 완성을 못하더라도 다음 타자가 색칠을 또 가운데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밑그림을 잘 그리는 시장이 되겠다. 레이아웃을 잘 그려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래 이제 OA예요. OS는 OS 오픈 행정을 하겠다. OS 오픈 행정은 뭐냐면 먼저 이제 OS 오픈, OS를 갖다 OS라고도 발음이 되죠.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런 행정을 했다. 첫째는 뭐냐면 S로 시작하는 5가지의 덕목이죠. 친절한 행정을 하겠다. 미소 짓는 행정, 상냥한 행정,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이런 얘기겠죠. 지금 창조적인 시대, 머리를 쓰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멈춰 있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든지 해야 그나마 중간에 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써야 된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선배들이 했던 거 그대로 설계답서 건다든가 하지 말고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무언가 조금이라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툭툭 머리를 써서 일을 하자. 이거예요. 파트너십.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된다. 중앙부처와의 파트너십, 충청남도와의 파트너십, 또 우리 시민과의 파트너십, 각종 단체와의 파트너십, 부부와의 파트너십, 이게 다 파트너십 아닙니까? 그런 파트너십 관계를 잘 가져야 갈등이나 부딪히는 게 별로 없겠죠. 최대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파트너십을 잘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게 파입니다. 그 다음에 트가 있는데 트는 뭐냐? 트레이닝 그리고 트라이. 트레이닝, 훈련, 연습, 교육 뭐 이런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옛날 배운 지식만 가지고 일을 하면 그랬죠. 머리를 새롭게 해야 되죠. 재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서산시장이 가만히 있어도 시장 공급 나오는데 갈등이 일으킬 거 없이 이게 또한 적절하게 있다가 나와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발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수탁한테도 잘만 가르치면 너 아무 데나 똥 싸지 말고 저기 올라가서 가르치면 된다 이거예요. 교육의 힘이죠. 여러분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냥 훈련시키면 말 잘 듣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평생 교육이라는 말 요즘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틀고 그게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교육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라입니다가 라인업 구성을 잘하겠다. 라인업이 뭐예요? 포지션 이런 걸 잘 배치하는 게 라인업 아니에요? 인사, 적재적소 인사를 잘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곳에 배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역량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냥 자기 친분 이런 걸로 해서 능력도 없는데 굉장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낸다면 그게 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